옛날 옛적 한국의 평창 지역 깊은 산속 한 구석에는 눈꽃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매년 겨울이 되면 온 세상이 새하얀 눈꽃으로 덮이며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눈꽃 마을의 주민들은 겨울이 오면 마을 한편에 있는 커다란 연못에서 전설의 눈꽃 축제를 열었지요. 이 축제는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에는 수백 년 전 눈꽃 요정이 살았다 하였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마을에는 눈이 내리면 특별히 커다랗고 아름다운 눈송이를 관찰할 수 있는 눈꽃 관찰대가 있습니다. 이 눈송이는 마을을 보호하는 요정의 눈물이라 믿어져요. 마을의 아이들은 매일 이 눈송이를 찾아 연못으로 모였죠. 그중 눈꽃을 가장 사랑하던 소녀 보람이는 부모님과 함께 매일같이 눈송이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눈송이를 마음에 담고 축제 준비에 참여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하지만 그 해는 평소보다 춥고 눈도 잘 내리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지요. 우리의 사랑스런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노심초사하며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을의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설의 요정이 화가 난 것 같다며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람이는 친구 몇몇과 함께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마을의 전설적인 요정의 동굴을 찾아가 보고자 했습니다. 동굴은 깊고 깜깜했지만 보람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동굴 깊숙한 곳에서 찬란히 빛나는 요정을 만났습니다. 요정은 보람이에게 연못에 물이 마르기 시작했던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최근 자연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숲을 아끼고 보호하지 않아 눈꽃과 연못의 균형이 깨졌다고 했습니다. 보람이는 마을로 돌아가 모든 사실을 전했고 주민들은 마음을 합쳐 숲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숲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졌고 자연은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눈꽃 마을에는 다시 풍성한 눈이 내렸고 연못에도 맑고 아름다운 물이 차오르게 되었지요. 다시 열린 눈꽃 축제 때 요정의 눈송이가 마을을 반짝여 보람과 주민들은 더욱더 아름다운 축제를 열 수 있었습니다. 눈꽃 마을은 옛날처럼 신비롭고 놀라운 곳으로 남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자연의 경이로움을 되찾을 수 있다는 교훈과 함께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강과 청량한 산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정선 지역에 마고 할머니라는 지혜롭고 자애로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연과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지혜에 의존하였습니다. 정선의 산속에는 지혜의 강이라 불리는 신비한 강이 흘렀습니다. 이 강은 마고 할머니의 특별한 비밀이었는데 강물은 시대의 소리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마시는 사람의 마음에 힘과 깨달음을 주는 마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강은 순수한 마음으로 마주하는 이들에게만 그 힘을 빌려준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울창한 강 주변에 사악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피로와 고단함에 지쳐가며 강가에서 들리는 으스스한 소리에 불안해했습니다. 이때 마고 할머니는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할 때임을 느꼈습니다. 한밤중 마고 할머니는 조용히 지혜의 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강 옆에 앉아 속삭이듯 강물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고 할머니의 이야기는 모두의 걱정을 달래기 위한 따뜻한 얘기와 마을의 옛 전설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때쯤 강물은 다시 생명력으로 넘쳐흐르고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마고 할머니의 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녀를 그 누구보다 믿고 따랐습니다. 마고 할머니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정선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소중한 인생의 교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마고 할머니는 자연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정선, 강가에 남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의 지침이 되어 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가르침을 통해 자연을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 채로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도 그 강을 찾는 이들은 고요한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마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내려오며 정선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완도라는 아름다운 섬에 해녀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이들은 매일 바다로 나가 귀한 해산물을 채취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완도의 바다는 푸르고 맑았으며 수많은 생명체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바다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가장 숙련된 해녀 중 하나인 은영은 물질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여인이었다. 은영은 물속에서 숨을 참는 시간도 길었고 물고기들과도 하나의 리듬을 타듯 자유롭게 헤엄쳤다. 어느 날 은영은 바닷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했다. 빛을 향해 다가가니 오래된 조개 껍질 속에 감춰져 있는 신비로운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진주는 그냥 보통의 보석이 아니었다. 이 진주를 손에 쥐는 순간 은영은 바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바다의 목소리는 은영에게 그동안 간직해왔던 비밀들을 들려주었다. 바다에는 오래전부터 섬을 지켜주는 고대의 수호신이 존재해왔으며 그 수호신은 바다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진주에 담았다는 것이었다. 은영은 매일 밤 그 진주를 통해 바다와 대화를 나누며 수호신의 이야기를 들었다. 수호신은 은영에게 자연을 사랑하며 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랐다. 그리고 가끔 바닷속에 감춰진 보물들과 신비로운 장면도 보여주곤 했다. 타인과 비밀을 나누지 않으려던 은영은 혼자서만 그 경이로운 경험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완도에 심한 폭풍우가 몰아쳤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태풍과 비바람이 섬을 덮치면서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은영은 진주를 통해 바다 수호신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그녀는 빗속을 헤치고 바다로 나아가 진주를 끌어안고 수호신을 불렀다. 바다 수호신은 은영의 간절한 요청에 응답했다. 갑자기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며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랐고 그 물기둥은 태풍을 삼켜버렸다. 은영과 마을 사람들은 무사히 폭풍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다. 폭풍이 지나간 뒤 은영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바다와 자연에 대한 감사와 경외의 마음을 가지게 된 마을 사람들은 바다 수호신을 기리며 매해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이 일을 계기로 완도 사람들은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며 계속해서 바다와 함께 숨쉬며 살았다. 완도의 해녀와 바다의 비밀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내려왔다. 은영은 전설의 주인공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와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쳤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완도 바닷가의 파도 소리와 함께 전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국의 아름다운 화순이라는 지역에 끝없이 광활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사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뽐냈는데 봄에는 벚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녹음이 짙어지며 가을에는 단풍이 황홀하게 물들고 겨울에는 눈송이가 하얗게 내렸다. 숲속에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어느 날 용맹한 소년 강민이 화순의 숲 근처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고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였다. 마을의 어른들은 숲이 위험한 장소라며 아이들에게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주의했지만 강민에게는 그 숲이 마치 모험을 부르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여름날 강민은 더위 속에서 숲의 시원한 그늘이 간절히 그리워졌다. 가족들이 바쁜 농사일에 몰두한 사이 그는 조심스럽게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신비롭고 매혹적이었다. 나무들은 하늘 높이 자라 있었고 새들은 우아한 노래로 그를 맞아주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숲의 깊은 곳에서 들리는 잔잔한 음악이었다. 강민은 그 소리에 이끌려 숲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은 작은 숲속의 집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가득했다. 그곳에 사는 할머니가 강민을 반갑게 맞으며 말했다.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숲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의 말에 강민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할머니는 자신이 숲의 수호자라고 설명해 주었다. 이 숲은 사람들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곳으로 그 오래된 전통을 강민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했다. 강민은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숲의 언어를 배우고 그곳의 마법 같은 힘을 이해하게 되었다. 몇 년이 흐른 뒤 하리는 마을로 돌아가 숲의 이야기를 전파하며 사람들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갔다.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숲을 두려워하지 않고 숲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고귀한 동반자가 되었다. 이때부터 화순의 숲은 전설 아닌 장대한 이야기가 되어 후대로 전해졌고 용맹한 소년 강민은 숲의 친구로 기억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광양의 깊은 산속에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숲과는 다르게 나무가 은빛으로 반짝이며 그 안에서 들리는 새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과 같았습니다. 이곳을 광양의 마법숲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숲에 사는 동물들이 모두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믿었고 특히 은빛 여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존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은빛 여우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힘을 가졌으며 그것 때문에 많은 모험가들이 여우를 찾아 숲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숲속에서 길을 잃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은빛 여우가 나타나 그들을 구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광양의 마법숲에 사는 여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만의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도윤이었고 그는 호기심과 용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머니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숲은 아무나 갈 곳이 아니란다, 도윤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숲속에 살며 그의 소원을 이뤄줄 은빛 여우를 만나기 위해 몰래 집을 떠났습니다. 숲으로 들어가자마자 도윤은 그곳이 정말로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무가 은빛으로 빛나고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정겹고도 신비로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숲속을 걸었지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숲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낙담하고 있던 그 순간 숲속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설로만 듣던 은빛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조용히 다가와 도윤을 쳐다보았고 도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우의 눈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자신의 소원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여우는 먼저 도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을 잃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정한 소원은 곧바로 눈앞에 있을 수도 있지. 너의 소원은 정말 무엇이니? 도윤은 잠시 생각한 후 자신의 소원이 단순히 여우를 만나는 것이 아닌 삶의 진정한 목표를 찾는 것이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은빛 여우는 도윤을 안전하게 숲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밖으로 나간 도윤은 이제 자신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전설적인 은빛 여우의 이야기를 전해주며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성장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광양의 마법 숲과 은빛 여우의 이야기는 이후에도 오래도록 전해 내려왔으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소원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은빛 여우는 사람들의 소원을 조용히 들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